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최근 진정서를 보였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69명인데요. IM 선교회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데다 태권도장, 직장 등 각종 소규모 집단 감염자가 잇따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방침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만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원 마련과 지급 시기, 소급 적용 등을 놓고 당정과 여야 의견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슈 인터뷰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관해 살펴볼 텐데요. 허리 통증 치료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리가 안 좋다, 디스크 같다, 수술하는 게 좋을까 등등 허리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미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됐고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됐지만 최근 선교월발 집단 감염으로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한다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손실보상제, 용어도 어렵고 의견도 분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많은데요. 자,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박연미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영업보장 손실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인데요. 예. 자영업 손실보상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본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컨대 지금 여당이 법제화하려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예. 민병덕 의원안에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민병덕 의원이 당초에 제출했던 안을 보면 감소한 매출의 최대 70%까지 월 3천만 원 한도에서 집합금지 업종에는 이 정도의 보상을 해주자. 예. 집합 제한 업종이라면 월 3천 한도에서 60%까지 보상을 해주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대략 한 가게에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한다. 예상을 하면 대략 월에 25조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추계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재난지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죠. 예.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얼마의 손실을 보았든 일단 정부가 수혜적인 의미로 일종의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지, 제한, 그리고 일반 업종의 경우에 뭐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납세 자료나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이 얼마나 손해를 미쳤느냐 이걸 까다롭게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그 이후에 가게별로 그러니까 규모나 집합 제한 금지 이것과 별개로 종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다 하면 집합 제한 업종이라도 금지 업종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그 또 보상제도를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익공유제는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비대면 업체들 가운데에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곳들이 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곳들이 배달 앱 업체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 혹은
채팅 앱 업체 등이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에서 자영업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배달 앱 업체들입니다. 예. 해서 당초에는 특정 업종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플랫폼 업체하고 자영업자하고 배달해주는 이 기사분들이 엮여있는 이 업체 내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벌어들인 돈을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들과 좀 나눈다고 하면 예. 이익이 공유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사회적 공헌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이걸 이익공유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보상 손실제 그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규모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예. 사회적인 논의가 사실 상당히 필요한 법안들인데 여당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은 일단 2월 안에 처리를 해보겠다는 거지만 이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의석수로 고려를 하면. 예. 그런데 아마도 재정이나 사회적 합의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 진통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서 조금 더 찬찬히 이걸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결국은 재정으로 개인의 손해를 메워준다는 것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땅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해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해야 되느냐 아주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공유제나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는 이 흐름 속에서도 이 제도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실 파악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손실의 기준을 그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는 따져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손해는 거기서 좀 빼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영업이 어렵다 했던 건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이슈 이전에도 자영업자들이 항상 레드오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퇴직 이후에는 모두가 치킨집에서 모인다 이런 이른바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그 업태가 어려웠던 기존의 상황을 현재의 손실에서 어느 정도 차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최근에 국회 기획예산처에서 그래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 추계를 못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왔던 것도 예.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손실로 볼 수 있을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정부안은 없지만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자영업자분들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는 여당에서 군부를 좀 일찍 피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사람이 희망 고문이 사실은 가장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정확한 안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 자영업자분들은 지난 1년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정을 좀 돌봐주는구나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재정이 너무나 막대하다 그리고 손실 추계가 어렵다라는 지적 속에서 그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하니 기존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향후에 법제도화한 다음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익 따라 지급하겠다 얘기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고 법제화 과정도 쉽지가 않고 그동안에 우리가 본 손실은 어떻게 메워줄 거냐 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정부가 지금 비판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해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지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기재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그렇던 기재부가 본격적인 검토를 하면서 기대가 조금 높아졌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4월 지급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법제화를 해서 진행을 한다 하면 예. 현재 제도 그대로 법제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법제화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당장 월 기준으로 한 달 반 그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본 손해를 손실을 보상한다고 치면 대략 한 가게에 1,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대략 25조 원이 된다고 하니 두 달이면은 50조 원이잖아요. 연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대략 5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로. 예.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 되니까 50조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네 달이면 이제 100조 원이 되죠. 예. 이런 여력이 있느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갈급하겠지만 이게 세금이나 임대료 그리고 그 원상복구 비용 이런 것들 없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회적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자, 지금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야권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이 4월 지급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 예. 현실적으로 4월 지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정상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지급했던 일정들을 볼 때 2월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2차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 기준에 준해서 바로 지급된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종전의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까지 끝나는데 아마 대략 3월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정상. 예. 그런데 4월에 또 다시 지급을 한다. 이 일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일정상으로 좀 빠듯할 것 같고요. 예. 야권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일정상을 보면. 다만 정치적인 스케줄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자영업자분들의 사정이 너무 그렇습니다. 급박하고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문자들이 좀 오고 있는데 7088번님 얼마 전 특고 노동자 지원금도 있었고 이제는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도 지원된다고 하고요. 손실보상제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데 코로나 지원제도가 뭐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경우는 이리저리 기준에서 살짝씩 좀 벗어나는 건지 해당이 잘 안 되네요라고 하셨고요. 6542번님 보상해준다니 좋기는 한데 이러다가 나라 곳간 좀 거덜나는 거 아닌지 걱정은 되네요. 국가부채 심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빚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게 국제통화기금 IMF 등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빚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고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그래서 고갈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시각을 보고 기획재정부가 좀 깐깐하게 곳간을 관리하려는 거 어찌 보면은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본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즉시성을 가지고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주장에는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보편적인 지급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급한 분들 그리고 정말 몇 달만 도와드리면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게는 대출 기한을 유예한다든가 간판을 내려도 즉시 대출 상환 압박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 조치들이 좀 함께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원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뭐 지금 재원이라는 게 지난해 추경하는 상황들을 보셨겠지만 예. 우리가 이른바 재정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해서 빚을 늘리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데 돈을 풀면서 증세를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돈을 푸는 건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 호주머니에 재정으로 용돈을 좀 꽂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푸는 건데 예. 돈을 풀면서 한쪽으로는 그 돈을 걷어들인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습니다. 데다가 경기를 예. 좀 악화시킬 수 있고요. 부채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 나가야 할 빚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빚을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어디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을지 그 투입 대비 사출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과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할애가 다 돼서요. 네. 최근에 그 따끈따끈한 책 한 권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셔서. 제가 담당 PD가 그 코로나19 상황. 얘기하고,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코로나19 1년 동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고, 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코로나19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오. 책을 냈는데요. 예. 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다. 네. 예.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절찬리 판매 중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 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평가에서 180개 중 33위를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순위가 올라서 점수도 순위도 역대 최고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이민주 부패방지국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부패인식 지수가 뭔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패 인식 지수 CPI인데요. 예, 영어로 말하면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의 줄임말이고요. 예, 독일에 있는 국제 반부패 NGO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있습니다. 예. TI라고. 거기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부패 분야 국제 그 평가 지수입니다. 예, 근데 이 CPI는 국가별로 공공 정치 분야의 그 부패 수준을 해당 국가에서 그 경영 활동을 하는 그 기업인에 인식하고 예, 다양한 국제기구 그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를 종합해서 산출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CPI 산출의 9개 국제평가기관의 총 10개의 개별 지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IMD라고 하고요. 예, 세계경제포럼 WEF 이러한 그 국제평가기관의 평가 지수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180개 국가 중에 33위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높은 겁니까? 95년 조사 이래 그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요. 예, 국가별 순위가 그 30위권 초반에 진입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해서 2점이 올랐고 그 국가별 순위도 6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CPI 평가 결과는 4년 연속 그 개선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GDP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예. 12위 정도 19년 기준 했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예. 4년 연속 순위가 올랐잖아요. 예. 그동안 어떤 일을 좀 했길래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온 겁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이번 결과의 상승은 국민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을 좀 담아서 예, 그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그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일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으로 좀 보면 권익위가 간사기관이 돼서 그 대통령이 주재해서 그 반부패 관계 장관회의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정책들 주로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권익위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그 민간 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민과 관이 그 합심해서 반부패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수처 설립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그런 이제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예.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신고자 보호 제도도 좀 마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IACC라고 국제 반부패 그 회의가 우리나라에 개최가 됐는데 예. 1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성공적 개최도 있었고 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역 등 이른바 K 청렴이 국제사회에서 좀 그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결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부패인식 지수가 오르면은 그 대외적으로 인식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뭐 경제적으로 영향도 있습니까? CPI 상승하고 국가 경제 성장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가 투명성이 향상되면 예. 그 부정부패로 인한 기회비용이 뭐 뇌물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좀 감소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건전한 좀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투자 유치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2017년에 서울대 산업연구단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 5년간 CPI가 10점 상승할 경우 그 첫 해에만 GDP가 1조 원이 증가하고 예. 5년간 약 GDP는 67조 원이 증가한다는 이런 그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매년 일자리도 한 5만여 개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예. 말씀하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CPI 순위가 아직은 좀 기존 청림 수준부하고 선진국하고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예. 좀 더 노력한다면 국제사회 인식도 개선되고 우리 청렴도도 좀 향상돼서 경제적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좀 더 오래 듣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된 내용들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년 그 CPI 20위권 진입 목표를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부패 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인데요. 먼저 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좀 마무리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국회의원이라든지 선출직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도 좀 강화돼서 국민 눈높이에 좀 맞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수처가 신설됐는데 협업해서 권력형 부패를 좀 엄단하고 지자체에 남아있는 부패 이런 집중적인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고자 보호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우선 뭐 요건을 다 검토하기 전이라도 선보호 후 검토 체계를 정비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여건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예. 저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권익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곳인지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삶의 그 피부에 와닿는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주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민주 부패방지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이번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네, 4월 역대급 재난지원금이 풀릴까요? 영업보상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당정에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기로 결론이 난 모양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손실보상 지급은 3월 말 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2천억 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 쌍용 자동차가 부도 위기에서 사실상 P플랜이란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이 2천억 원에 달하는 어음 만기일인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정부는 쌍용차 부품 협력 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2입니다.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을 12명 뽑겠다고 했는데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총 25명입니다. 공수처법 8조에 따르면 검찰 출신 검사는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니까 12명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데요. 어제 공수처가 헌재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20입니다. 네, 마지막 숫자 뉴스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배우 윤여정이 또 한 번 11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미국 연기상 무려 20관왕이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영화 미나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 전인데요. 이 영화 정말 궁금해지죠? 영화 미나리는 윤여정 20관왕을 비롯해 지금까지 무려 58관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었는데 이미 허리가 아파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경험했을 만큼 흔한 증상이라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도 하지만 통증이 한참 동안 이어지면 이거 잘못하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레 겁을 먹기도 하죠. 허리 통증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구분하는 방법과 치료법까지 디스크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요즘 허리 안 좋다, 아프다, 나 이러다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백년허리 백년목 저자로도 유명한 정선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통해서 여러 운동법 알려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신기한 게 구독자의 30% 이상이 20, 3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리 건강에 젊은 층이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관절이나 디스크 등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절이나 디스크 같은 주로 물렁뼈, 아니면 연골, 인대 이런 데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되실수록 더 많이 손상을 받긴 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이런 문제를 앓게 되고요. 특히 목 디스크를 많이 앓고 계신데. 예. 이런, 제 생각에 이런 척추 질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통증이 있다는 건 어디인가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찾아서 미리 예방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사실 허리 통증은 좀 삐끗해서 아프기도 하고 잠을 좀 잘못 자서 아플 때도 있는데 단순한 통증과 디스크처럼 또 질병에 의한 통증은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프다가 금방 좋아지는 단순한 허리 통증, 단순 요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요통을 많은 분들이 근육 손상이다, 허리가 살짝 삐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게 허리 디스크,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허리 디스크가 살짝 이제 크랙이 생긴 거, 좀 찢어진 것이고요. 예. 그게 금방 아물어서 바로 안 아파지긴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금방 아물지만 그게 반복되어서 자꾸 손상을 받으면 나중에 아주 심한 통증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아프고 좋아지는 그 통증을 너무 가볍게
뭐 작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게 새끼 호랑이일 수 있는 것이죠. 아, 사실은 그렇군요. 새끼 호랑이입니다. 계속 때리고 있다 보면 그게 예. 큰 호랑이가 돼서 잡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예. 디스크 이외에도 허리 통증을 가져오는 질환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디스크입니다. 대부분 디스크고요. 예. 단 디스크가 작게 손상돼서 금방 낫느냐 아니면 많이 손상돼서 오래 가느냐 예. 아니면 더 많이 손상이 돼서 디스크 속에는 수액이라는 아주 그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거든요. 예. 그게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소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디스크라는 병인데 그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줄여서 디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예. 디스크 탈출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디스크 손상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생기는 부위는 다 문제가 생기는 부위는 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디스크입니다. 아, 그 대부분 디스크다. 네네.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 치료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운동은 좀 약물이나 수술 등의 보조적인 역할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약물 수술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허리가 아프면 운동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죠, 사실은. 예. 허리가 아플 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내 허리가 약해서 아픈가 보다 해서 이제 허리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허리 디스크는 그게 아플 정도로 찢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면 더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는 보통 이제 제가 운동으로 좋아지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좋은 자세. 좋은 예. 자세로 찢어진 허리 디스크가 잘 붙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아픈 것만으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다리에 중요한 근육에 마비가 막 심하게 자꾸 온다든지 점점 심해진다든지 양쪽 다리가 마비가 같이 오면서 대소변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응급수술 해야 되지만 예. 통증은 보통 좋은 자세로 다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직립보행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걸으면서 하는 운동은 대부분 허리 안 좋습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허리 좋아지는 운동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예. 유일하게 하나 허리를 좋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걷기나 달리기입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걷는 동안에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아주 작은 충격이 디스크 내부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예. 이제 디스크를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일어서서 걷는 직립보행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아마 동물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웃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 개도 허리 디스크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가 서서 다니는 개가 몇 마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걷기 때문에 허리 아프다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네, 걷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걷는 거 좋다고 하십니다. 네네. 자, 중간중간 상담이 들어와서 상담하면서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8242번님, 올해 59세 남성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협착증으로 인해서 4, 5, 6번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히는 시술을 받으라고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지 후유증이 걱정돼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 보통 협착은 59세 정도면 그렇게 심한 협착이 올 나이는 아닌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협착이 있다고 다 아픈 게 아닙니다. 협착이 아주 심한 분들만 모아가지고 MRI 찍어서 봤더니 협착이 굉장히 심한 분들 중에 한 17% 정도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협착, 그러니까 허리 속에 심령들이 지나가는 그 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게 아니라 예. 척추관 협착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흰머리 생기듯이 생기는 어떤 현상이고요. 그 척추 속에 디스크가 새로 손상을 받아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또 디스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된 디스크만 잘 치유가 되면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을 넓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7955번님께서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통증 때문에 정성근 교수님 진료 예약하려고 했더니 1년 반 넘게 무한 기다림을 하라고 해서 포기했었는데
진료가 많이 밀려 있나 봐요. 자,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디스크 때문에 못 걸을 정도로 힘들어서 주사를 4번 맞았는데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수술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버텨봐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통증만 있으면은 잘 버티시면 되고요. 예. 주사가 보통 한번 주사를 정확하게 맞으면,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볼을 찼을 때 골대 안에 딱 들어가는 식으로 골린이 되면, 예. 그 통증이 경감되는 시간이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갑니다. 예. 2달 내지 석 달의 그 말미를 받은 그 기간 동안에 허리를 아주 좋은 자세를 유지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약효가 떨어지고 나서도 통증이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사 맞고 나서 안 아플 때, 예. 안 아프니까 이제 옛날에 하던 그 운동이나 이런 자극 같은 거 그대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때 아주 허리를 좋은 자세,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젖혀 있는 좋은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예. 디스크가 암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상처가 아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1796번님께서는 교수님, 그래서 허리 통증 줄여주는 바른 자세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유튜브로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서 소개해 주세요. 예. 유튜브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허리 통증에 좋은 자세, 디스크를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좋은 자세는 요추전만이라고 그래서 예. 서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왼쪽에서 봤을 때 허리가 배 쪽으로 휘어져 있는 그 곡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곡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쉽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을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앞으로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곡선이 있습니다. 예. 서 있을 때 주로 보입니다. 예. 그 곡선을 최대한 뒤로 젖혀서,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젖혀서 그대로 계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저희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네네. 그 허리 쪽에 뭔가 베개 같은 거를 대는 건 그런 자세가 좋습니까? 아주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죠? 하늘 보고 누워있을 때. 예. 허리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그 베개가 사실 굉장히 푹신해야 됩니다. 푹신해야 됩니까? 예. 제가 백년놀이 1판에는 그 허리 밑에다가 수건을 넣는 그림을 넣었는데요. 예. 수건이 딱딱해서 수건 넣고 있으면 더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푹신한 쿠션을 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나무 베개 사용하시는 분들은 푹신한 걸로 까셔야겠네요, 허리 밑에. 물론이죠. 예. 우리가 숨을 쉴 때. 예. 1분에 한 시간에 600번 정도 숨을 이렇게 쉬면서. 예. 그 척추뼈가 그 나무를 계속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딱딱하거나 하면 더 아프게 됩니다. 예. 밑에 좀 푹신푹신한 베개나 수건으로 허리 수건보다는 푹신한 아주 좋은, 예, 베개를 허리 밑에 두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청자분들의 그 고민을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고민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59번님, 목에 통증이 심한데 주로 머리를 잡고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까요? 디스크가 좀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제 머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은 이제 저희 쪽에서는 견인 치료라는 그런 치료인데요. 예.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견인하는 방향하고 그분이 갖고 계신 목 디스크 손상의 부위하고가 조금 그 방향이 안 맞으면 더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해보고 더 아픈지 아니면 통증이 좋아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안 아픈 경우에만 계속 하는 것이 좋고요. 예. 견인도 좋지만 사실 목도 허리랑 마찬가지로 목을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 그 경추전만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하늘 보고 누워있을 때 목 베개를 베고 있는 그 곡선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허리도 뒤로 젖히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목도 좀 뒤로 젖히는 게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해를 잘하죠, 제가? 예, 아주 굉장히 빠르십니다.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6312번님, 도수 치료받고 있는데 차도가 없으면 MRI를 찍어보자고 하네요. 가을부터 치료받고 있는데 괜찮다가 아프다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라도 MRI 찍어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보통 이제 MRI를 찍는 기준은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 찍는 것이 좋고요. 예. 방사통이 없이 허리 가운데만 아픈 것. 그건 이제 뭐 저희는 축성 요통이랍니다. 축성, 그러니까 가운데 그 축이 있는 부분만 아프다 해서 그럴 때는 사실은 꼭 MRI를 찍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찍거나 안 찍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여러 가지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는 뜻은요. 디스크가 암으로서 났다가 다시 본인이 잘못해서 다시 디스크를 찢는 그런 습관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 그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디스크가 찢어지는지를 잘 찾아내서 그걸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서. 아, 그렇군요. 양말을 신는 자세일 수도 있고 예. 머리를 감는 자세일 수도 있고요. 애기 모유 수유를 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 그게 있습니다. 아니, 그 양말 신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짧은 시간에 그런 자세가 허리나 목 통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뭐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지만 예. 디스크가 많이 찢어져 있는 분들은 아마 다들 격하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주 짧은 그렇군요. 시간 예. 방바닥에 떨어진 지폐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탈출이 될 수도 있고 예. 평소에 아프던 분이 아주 심한 통증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게 허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운동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좀 춥더라도 나가서 걸을 수 있다면 좀 걷는 게 좋고요. 예.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쉴 때 건강해지기 때문에 예. 걷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요추전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곡선을 유지하고 가만히 잘 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꼭 허리를 더 강화시키는 운동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많이 아픈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예. 많이 벗어난 분들은 플랭크라는 동작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무밴드 같은 걸로 다리 벌리게 하는 동작도 있고 그다음에 허리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뒤꿈치 들기를 열심히 하면 또 하체 힘이 좀 빳빳해지기 때문에 예. 또 허리에 간접적인 도움도 됩니다. 예. 자, 지금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8963번님 질문이 저도 좀 궁금해서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운전 시 바른 자세 팁과 요즘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등받이 좌식 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광고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예. 아직 저한테 구체적으로 협찬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운전 시에 그럼 도움이 되는 자세라도. 운전 시 도움이 되는 건 허리 꼿꼿이 하는 게 좋고요. 허리요, 등받이 사이에 푹신한 쿠션을 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역시 의자 사이에 뭔가 쿠션이나 좀 푹신푹신한 걸 넣어서 허리를 약간 좀 뒤로 젖히게 하는 자세. 그렇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앉았을 때 무릎이 골반보다 높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무릎이 골반보다 더 높이 올라오게 되면 고관절 힙조인트라고 그러죠. 엉덩이 관절이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 허리도 같이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동차의 의자를 조금 높이 해야겠네요. 엉덩이 쪽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문자가 고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나와 주실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2021년을 위해서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산소 운동 하루에 한 30분 꼭 하시고 근력 운동도 30분 정도 하시고 그러고는 잘 쉬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동과 휴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선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날이 많이 춥죠. 전국이 지금 체감온도 영하 20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낮부터 서서히 풀린다고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2부에서 허리 건강 이야기했다고 이 노래를 또 선곡을 했어요. 오늘 뭔 노래를 선곡할지 궁금했는데 제작진 대단합니다.
DJ DOC의 허리케인 밥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